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 육공화국이 드디어 이렇게 막을 내리는구나. 87년 헌법체계가 드디어 이렇게 막을 내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이 87년에 제정됐던 그 헌법체계의 종막을 알리는, 동원을 알리는 그런 사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헌법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서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그 SK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불법 탄핵에 태블릿 PC, 가짜 태블릿 PC에 관여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의 오너가 노태우의 딸인 노소영의 이혼 관련 소송에서 뭐 위자료를 어쩌니 저쩌니 하는 그 꼬라지를 보면서 이동통신 노태우 정권 출범하면서 큰 이득을 본 회사인데 불법 탄핵에도 아주 더러운 모습을 보이더니 이번에는 자기 가족의 더러운 문제로 더러운 모습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6공화국 87년 체제 출범의 상징이기도 했던 SK 저렇게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상징적인 사건인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3월 10일 날 여러분들도 저기 헌법재판소에서 오셨을 겁니다. 그때 돌아가신 정말 애국수사들을 기리는 우리 행사를 국번과 여럿이 함께 했는데요. 헌법재판소도 87년 헌법체제의 주요 특징입니다. 그 행정, 사법, 국회와 함께 제4부로서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높이고 준법 정신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헌법재판소가 거꾸로 말이죠. 멀쩡한 대통령을 또 하나의 공소장을 만들어서 불법 탄핵하는 좌빨들의 정원기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87년 체제의 87년 헌법에 가장 특징적인 저 헌법재판소도 해체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 드립니다. 국회 요즘 하는 거 보십시오. 국회 어떻습니까? 특히 국힘당 보세요. 국힘당은 겉으로는 5.18 문제, 겉으로는 부정선거의 문제로 공천 관련 파동을 일으키고 소란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아마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이 승패 구도를 결정짓는 그런 작전을 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저런 파동을 거치면은 틀림없이 집권당은 제가 보기에는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10석 정도의 차이를 두고 야당과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작전이 지금 벌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서 이 자들이 이 지금 전국을 주무르는 자들이 그 악마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주권기구를 만드는 그런 생각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도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것만 지금 골똘히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 보호를 위해서는 이번에는 집권 여당은 패배할 가능성, 패배해야 된다 이런 명제를 도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아마 이 구도가 계속 흘러갈 것으로 생각되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앞으로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의료 사태 보십시오. 의대 정원 사태 보세요. 의대 정원의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지역 간 의료 서비스들의 차, 그리고 각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의 문제 때문에 의대
의대 정원을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명제인 것입니다. 2,000명을 갑자기 늘린다고 해서 지역 간 의료 차이가 해결될 수 없으며 진료 과목의 의료 서비스 질이 한꺼번에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 파이프에, 어떤 파이프에, 수도관 파이프에 파괴가 돼서 새고 있는데 거기에 물을 10리터를 넣는데 새는데 100리터를 넣는다고 그 파이프가 새지 않겠습니까? 더 셉니다. 더 새. 문제는 파이프가 더 셀 뿐만 아니라 100리터라는 물을 넣는데 드는 비용, 그 비용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하는 엄청난 재정 적자가 눈앞에 닥칠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의대 정원이라는 도구마를 만들어서 이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래도 선진국 탑5 안에 드는 의료진들, 그리고 빠른 의료 서비스, 그리고 질 높은 간호시설,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2,000명 의대 증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지금은 1,000원을 내지만 향후에는 10,000원을 내는 그런 엄청난 부담과 함께 의료 서비스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생은 팽팽해지고 사회는 팽팽해지고 정부에 대한 불만은 높아지고 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길을 또 한 번 활짝 여는 그런 나쁜 짓을, 그런 악마적인 사회 정책을 피고 있다고 생각되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소위 국민들이 우파라고 뽑아놓은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의대 정원만 확대되면은 의료 서비스 질이 올라가고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이럴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속마음은 의료 사회주의,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기본적인 질서를 붕괴시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를 조작해서, 증거를 허위 자백을 강요해서 멀쩡한 기업을 붕괴시키려 하고 멀쩡한 대통령을 끄집어내려고 했던 사람이, 그 검사가 생각이 올바르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뭐를 입력해도 공명정대한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기득권, 이익, 자기 편,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아직도 이 정권이 국민들을 생각하고 우파 국민들을 보호하고 우파 국민들을 대표하는 권력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여기서 좀 더 깊숙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권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이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이 윤석열 정권이 지금 출범한 지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때 벌써 이전에, 이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이전에 이 사람의 성격이 무엇이다, 우리는 간파한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까지 주면서 너 국회의원 선거에서 잘하면은 너 살 길을 주겠다. 나는 1년 생명을 연장시켜 놨는데 택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꼴을 보십시오. 나라가 더 망가지면 망가졌지 갱생하거나 회생하거나 복원될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사회 지도층들은 이 정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공론 작업을 벌일 것입니다. 그때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권은
벌써 끝났어야 되는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가야 했어야 되는 정권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정권의 기회가 주면 줄수록 이 정권의 생명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와 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며 국민들의 이득은 더 파괴되며 사회주의의 기본 질서는 붕괴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모두의 말로 돌아가서 87년 제6공화국의 헌법 질서 체계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헌법도 새로 만들고 헌법재판소 폐지하고 20대 국회, 21대 국회 해산하면서 새로운 헌법 질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기 나와 계신 우리 태극기 아스팔트 애국 투사님들께서 목소리를 크게 내서 자유민주를 지켜야 된다는 말을 더 크게 외쳐주시기를 강조드립니다. 그럴 때 이런 엄청난 시련이 다가설 때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권력을 찾아야 됩니다. 그 권력을 통해서 이 새 세상을 짜나가야 됩니다. 그 권력은 바로 지난번 불법 탄핵당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짧은 시간에 훌륭한 말씀을 주신 우리 구성인 대표께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